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그 앞전 방송에서 뭐 금방 또 방송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나 개인적인 일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인터벌이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 뭐 비트코인 가격 먼저 보고 갈까요? 뭐 어차피 하락장 지금 상태가 하락장 상태라서 보시면 뭐 지금 여기가 지금 일봉 데이터로 보시면 되는데 3월 여기가 3월이거든요. 3월 시작인데 뭐 약간의 뭐 지금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하향으로 다 배열이 돼 있죠. 그래서 하락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 지금 계속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그 추세 변화가 없어요. 크게 저는 지금 대부분 다 뭐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라서 지금 이동평균선들만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배열 자체는 하락장 배열이고, 그래서 이게 벗어나려면 한동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그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이 상태가 계속 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지금 뭐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의하면 이때부터 벌써 지금 깨지기 시작해서 박스권 갔다가 살짝 다시 회복하는 듯 하더니 다시 이렇게 단기선이 제일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확실한 하향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패턴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지금 가격은 그렇고요. 물론 뭐 제가 앞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하락장에서는 뭐 크게 뭐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볼린저 밴드가 가격이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아랫선 아랫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여기 이 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상향 위에 볼린저 밴드 윗선까지 크로스오버하는 이 시점, 요 패턴에서 좀 단기 수익을 빼봐내는 그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단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렸었죠. 근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항상 뭐 이 패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여기서도 지금 보면 볼린저 밴드 밑에 선을 뚫었거든요.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만 이게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도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쉽진 않은 투자법이긴 합니다. 제가 뭐 백트레이딩도 좀 해보고 있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가격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은 그 비트코인 뉴스를 어떻게 검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타이핑만 해놨는데 보시면 최신 뉴스를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뉴스 5개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브리핑해줘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제가 뉴스를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뭐 그룹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다 웹사이트들 서칭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X 포스트도
검색을 하고 나머지 20개의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주네요. 비트코인이 여기 보니까 뭐 84,000달러 돌파후 급락했다. 여기 이제 8월 16일 날 뉴스죠. 내용인데 대규모 레버리지 베팅을 한 고래. 이 한 사람이 흔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고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원문 영어를 번역해서 보통 그런데 고래라는 말은 대량 보유자,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한 명이 대량 보유자 한 명이 배팅을 하방 배팅을 통해 시장을 흔든 결과다 이렇게. 중간에 85,500달러 청산선을 노린 커뮤니티의 반발로 상승에 선업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에 가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량 보유자, 고래가 대량 보유자가 가끔씩 나와서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죠. 그다음 이 뭐냐고 보니까 비트코인 계획간의 추가 비트코인 매입 계획. 원래는 근데 저번에 그 트럼프가 말할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냐는 그 내용에서 그 미국이 보통 뭐 범죄자들한테 압수한 비트코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통 보유하겠다, 보관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추가 매입 계획이 있다고 나오네요.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국가준비금 자산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16일 보도가 있네요. 만약에 뭐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한다면 가격 상승이 반드시 따라오겠죠. 이거는 뭐 일반 개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하면 진짜 뭐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뭐 계획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번이 연준 금리 결정 앞둔 신중한 시장 움직임. 최근에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 S&P 500이나 미국 지수나 연준 금리, 원진 권리하고는 원래 뭐 어느 정도는 역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뭐 S&P 500 같은 미국 지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예정된 가운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홀딩,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만 달러치 하방 지선을 형성했다. 안 그래도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보시면 뭐 지금 하나로 다니는데 USDT로 볼까요? 보시면 이 8만 여기가 7만 8천이잖아요. 그래서 7만 8천까지도 내려갔긴 한데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8만 선을 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한 7만 8천 8만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위험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인상 결정되면 아무래도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커질 것 같네요. 네 번째 뉴스는 아까 그 내용 같은데 비트코인 고려의 3억 6,800만 달러의 하락 베팅. 한 비트코인 거래가 40배 레버리지 오메이 40배 레버리지로 3억 3천 하락 베팅 했다. 레버리지로 하락 베팅 했다는 말은 이게 선물 투자에서 하락 쪽에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40배 레버리지로 성공적인 하락 베팅은 대규모 청산을 유발하여 가격을 끌어낼 수 있다. 반면 실패 시 강한 반등을 초래할 수 있어. 아하, 이게 결론은 안 났군요. 이게 연준 금리 발표를 앞두고 건 거니까 발표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따라다녀서 이 사람이 돈을 벌지 말지 청산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연준 금리가 하락이니까 연준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청산이 되겠죠.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러면 청산이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가격을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실패 시 강압받는 걸 초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몇 개가 되죠? 예. 포인트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지금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백악관의 추가 비트코인 매입 계획 이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연준 금리 결정. 그 다음에 요거랑 연결된 게 이제 비트코인 거래에 3억 6,800만 달러의 하락 베팅. 예, 요게 지금 다 연계가 돼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로는 금 ETF 자금 유입, 비트코인 ETF 압도. 금 ETF가 시작했나? 금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압도하고 있다. 금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보다는 더 선호한 건 맞죠? 예, 옛날부터 금은야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물이야 실물. 실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비트코인 ETF보다 금 쪽으로 다 유입이 되면 이러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예. 이거는 이미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예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종합 브리핑을 볼까요? 24시간 내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가격 변동성과 거시행적인 대규모 투자 움직임이 쳤다. 금 ETF 선호로 급락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적인 낙관론. 연준의 금리 결정은 이번 주 가격 방향을 결정인 핵심 변수가 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 시기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쪽으로든 흐를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직은 지금 뭐 여기는 7만 달러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8만 선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그거부터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8만 달러 선에서 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게 뭐 비트코인 추가 매입 계획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연준 금리 결정은 이번 주에 한다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가격도 분명히 움직이지만 또 이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36,800만 달러 하락 베팅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청산이 되느냐 아니면 뭐 승률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금은 이미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낮추는 하락시키는 지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뉴스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한 1년짜리 뭐 연말 가격을 예상하는 가격들은 보면 대부분 뭐 좋게 평가를 해요. 10만 달러를 무조건 넘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데 현재는 지금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져 하향 곡선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 가지 뉴스들 상에서는 아직은 좋은 뉴스들이었기 때문에 뉴스적인 호재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솔직히 이게 뭐 실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평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뉴스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 투자 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오스리메니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투자 사항은 마이너스 7.84를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 수익률을 보면 단순 부여 시에 마이너스 15.16 그래서 일단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긴 하죠. 마이너스 7.87이니까
이것도 계속 거래를 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2월 18일부터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거래 내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최종 거래가 셀 100%예요. 이거는 제가 강제로 팔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긴 한데, 제가 여기 그 프롬프트 상에는 10%만 넣으라 했거든요, 원금에. 근데 그 AI가 이해를 못하는지 자꾸 거기 10%가 더한 상황에서도 또 다시 10%를 넣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10%에 10%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이 이렇게 나잖아요. 여기는 1%는 아니지만 30% 했다가 또 30%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그 중간에 그 프롬프트를 좀 잘못 혼동이 되게 쓴 게 있어서 지금은 삭제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 지금 셀 100% 하기 전에 보니까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 하면 거의 한 70% 80%를 또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는 한 방에 만약 가격 하락하면 가격이 손해가 심하니까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엔간하면 지금 10% 내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빼놓을 생각이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 100%에서 지금은 제가 비트코인은 보유가 없어요. 비트코인 보유가 없고 다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 요 다음 거래에서는 다시 10% 정도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딥시크를 보면 딥시크 이건 모이긴 한데 딥시크나 그록은 철저하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 또 가끔씩 이게 영어로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위에 걸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현재 이동평균선 역배열로 이렇게 스테이지 4로 지적되고 있다 해서, 그래서 결론은 거의 홀드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추세 변동, 추세 전환 신호가 안 나오면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 2% 총 수익률 마이너스 2%고 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죠.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되나? 그 정도로 손실이 적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지막 거래 때 할 때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없을걸요? 지금 다 팔아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없습니다. BTC가 없죠. 제로잖아요. BTC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록도 마이너스 2.32%인데 보시면 가격이 지금 거래를 거의 안 하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그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의해서 스테이지가 지금 4스테이지이니까 5나 6 스테이지가 안 나오면 아마 진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홀드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솔직히 하락장에서는 아예 빼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전까지는 하락장이지만 계속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냥 완전히 빼진 않고 한 10%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빼놓으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프로포트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 투자 상황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마누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누스. 여러분들은 마누스 이거 신청하셨어요? 마누스 신청하셨나 모르겠네. 오늘 그러면 제가 저는 어떻게 마누스를 신청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 여기가 마누스 홈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시도하기를 들어가시면 초대 코드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대 코드 안 넣어도 돼요. 안 넣고 여기 액세스 요청 가시면 이렇게 자기 사례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했던 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용은 다 없는데 일단은 여기 별표 친 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별표 말고도 웬만하면 다 넣으세요. 여기 다
안 넣으시고 조금 바뀌셨는데 바뀐 게 좀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할 때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여기 마누스가 어떤 사용 사례를 실행 중에 원하시나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AI를 이용한 그 주식 투자, 주식이나 여러 가지 그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여기. 그리고 제가 저의 그 투자 현황판 주소를 넣어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다 공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하나 적당히 적어주고, 그다음에 회사 이메일도 적어주고. 이건 그때는 없었는데 뭐 여기도 뭐 있으시면 하나 적어주면 되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시면 돼요. 그러면 100% 열어줍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맨 처음 초대 코드가 있길래 초대 코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 액세스 수정하는 게 있길래 이거 그냥 눌러서 집어넣은 거예요. 메일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뭐 비트코인 자동 투자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투자 현황판을 하나 넣어주고 하니까 바로 열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바로 메일로 그 코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실 때 직접 어떤 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돼요. 링크를. 그러면 웬만하면 열어줄 거예요. 근데 단점이 지금 이 마누스가 워낙 아직도 지금 베타잖아요. 베타 테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1이라고 있죠. 1. 한 개의 작업이 나와봤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가능해요. 작업이. 저도 어젠가 한 개 하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한 개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의 프로젝트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프로젝트 할 때마다 프로젝트가 큰 거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여기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딱 뭐 내용을 적고 딱 누르면 지금 뭐 서버가 바빠서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멘트가 계속 뜨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누르고 해서 서버 부하가 적을 때 진입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3일 전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한번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보시면 마누스가 현재 서비스 부하가 높아 작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 부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있다가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제가 오늘은 한 개도 아직 작업을 안 아무것도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테스트 기간이잖아요. 베타 테스트 기간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쓰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루에 한 개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건 3일 전에 오늘 하고 3일 전에 했던 건데,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 투자에 쓰는 투자 방법이 고지로 강사가 쓴 이동평균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편집해서 그 내용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를 수집해서 그 투자 방법에 대한 투자 방법을 기본으로 매매를 하는 매매 봇을 만든 다음에 자동 매매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고지로 강사의 이동평균 투자법을 검색을 쭉 합니다. 쭉 해서 이 핵심 투자 전략 정보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봇을 여기 보면 자동 매매봇 개발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업비트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하는 비트코인 자동 매매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쭉 해서 테스트 검증을 하고, 예,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백테스팅을 이게 보면 여기 나오죠. 백테스팅 코드 작성 완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코드를 완성을 하고 거기 그 코드를 갖고 백테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치 비트코인 1년치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백테스팅을 하고 또 이 오류가 발생하면 또 수정 또 스스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파일을 주는데 여기 결과 요약을 해주죠. 그래서 핵심 투자 전략은 고지료 강사의 이당 평균선 대순환 분석 6단계 스테이지와 MACD 활용법을 분석하여 요약했다. 그래서 요 자동 매매 코드 개발을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백테스팅을 해서 했는데 52.6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순 홀드의 전략 31.1%보다 우수한 거다. 이렇게 백테스팅까지 다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된 파일 리스트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는 여기 이거를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다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전략 핵심 투자 전략을 내용을 그대로 다 작성해 줬는데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책을 갖고 있거든요. 내용 맞습니다. 그대로 잘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백테스팅 코드. 여기 보면 이동 평균선 데이터를 갖고 이거를 스테이지를 판별을 하고 매매 시도하고 매수 매도 신호를 잡아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백테스팅까지 한 그 코드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EM 파일은 뭐 비밀 그 API 그 코드 넣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도 작성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이 매수, 파란색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 그 스테이지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올라가는 거 있죠. 올라가는 거 이때 상승장일 때 요때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여기서 1단계 2단계로 떨어지는 거는 뭐냐, 조정 들어갔을 때 이렇게 쭉 올라다가 조정 들어가고 2단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1단계로 갔다가 다시 2단계 갔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4단까지 올라갈 때는 여기 보면 매도를 했어요. 3단까지 가면 이거는 추세 전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추세 전환의 시작점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쭉 보면 다시 이렇게 쭉 가서 완전히 하락장으로 돌아서니까 뭐 5단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상승장을 바뀌기 전에 계속 매입을 한 거죠. 분할 매수를 하고 하락장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전환하기 시기에 다 분할 매도를 처리한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점선은 홀드 전략, 홀드 단순 보유했을 때 가격 자산의 변화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동 평균선 투자법에 의해서 거래를 했을 때의 자산 변화예요. 그래서 가장 그 자산 변화가 여기서는 어차피 거의 그래프를 따라서 똑같이 자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게 이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락장에 딱 진입하니까 팔아버렸죠. 다 팔아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단순 보유를 한 거고, BTC를 현금에 돌려서 보유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근데 단순 보유했을 경우는 여기서 다시 쭉 하락장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심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상승장일 때는 어차피 수익은 어차피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따라서 같이 오르는 거고, 이때는 같이 올라갔다가 하락장으로 바뀔 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고 나가는 거죠. 현금 보유를 다 바꿔버리면 그때는 손실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단순 보유보다는 더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누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매매 기법을 다 테스트하고 그걸 다 파이썬 코드를 바꿀 수 있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주식 매매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한 걸 이용했지만 이거 말고도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우리가 그 보조 지표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투자 기법에서 나온 그런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월리암 R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도 지금 보조 지표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RSI나 뭐 그다음 MACD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조 지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있잖아요. 그걸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 코드를 또 뽑아서 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백테스팅에서 이 백테스팅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그 각 투자 전략을 코드로 바꾼 다음에 물론 그 코드 안에서 미세적으로 조정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올 건데 이 코드 할 때 코드에 그런 예를 들면 뭐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잘못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딥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초보자 대부분 다 초보자라고 보고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투자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과연 이 방법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백테스팅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개인이 일일이 하려면 많아요. 코드 다 물론 AI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AI한테 계속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오류 없이 쭉 작업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잘 뽑아주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우리가 여기 보면 뭐 투자 전략 요약을 해준 걸 이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걸 다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저희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 전략, 비트코인 뭐 자동 매매나 주식 자동 매매 이런 식으로 이걸 AI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용법이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게 또 하나 쓴다면은 뭐 뉴스 데이터를 정리해서 갖고 온다든가. 아직은 지금 그 마누스가 API를 열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뭐 API까지 오픈을 해준다면은 물론 가격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뉴스 데이터도 끌고서 그걸 정리해서 뭐 그런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그 투자 전략에 불러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오면 오히려 그것도 좀 투자 판단할 때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마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테스트 덜 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마누스가 일봉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년치죠. 1년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락장에. 그래서 어차피 일봉 데이터에서 추세 변환이 있기 전까지는 어차피 하락장 안에서 우리가 지금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요 앞전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하락장에도 보면 이 하락장 안에서도 거래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변하는데 뭐 여기서는 지금 뭐 볼린저 밴드 얘기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 볼린저 밴드 이동 투자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매수를 했다가 다시 쭉 이게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볼린저 밴드에서. 그래서 쭉 올라가서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하면 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락장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있더라도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거든요. 볼린저 밴드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거래를 좀 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그 마누스가 짜준 이 백테스팅 코드를 갖고
제가 요거는 아까 그 일봉 데이터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시간봉으로 바꿨어요. 시간봉으로 이러면 이게 4개월치 일봉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데 4개월치니까 지금 하락장이 지금부터 4개월치니까 거의 다 하락장이 많아요. 거의 하락장 점을 때 그때의 이 비트코인 가격이니까 이걸 갖고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수익률이 날지. 아까처럼 뭐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좋으면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걸 갖고 한번 테스트를 결과가 났네요. 아하, 결과 좋지는 않습니다. 예. 순이익이 마이너스 82만 6천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8.26%인데 단순 홀드 전략에는 마이너스 6%, 6.9, 거의 7%죠. 물론 뭐 이렇게 소수점짜리 빼면 1% 차이긴 해요. 7%, 8%니까. 예. 거의 뭐 삐까삐까한데 그래도 어차피 이게 수추상을 보면 홀드 전략보다는 안 좋죠. 예. 홀드 전략보다 안 좋은 케이스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닥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거는 이동성 평균 투자법에 관해서만 했잖아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22번 거래했으니까 거래량이 많죠. 거래량이 많은데 거래한 내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스테이지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1시간봉 데이터다 보니까 스테이지 변화가 심하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한번 보면은 보면 중간에 보면 그 녹색의 이게 쭉 가격 변동이 없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거래가 없이 넘어간 구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녹색선이 좀 점선보다 하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 자산 가치가 좀 낮다. 결국은 수익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단순히 여기서는 이동평균 투자법만 얘기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주식의 투자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각각 테스트해서 하락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코드를 그대로 이동평균선이 아니다. 거기 자동 매매 코드에 집어넣으면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플러스가 되긴 좀 힘들겠지만 아무튼 단순 보유할 때보다는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누스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 말고도 마누스는 뭐 단순히 이런 방법 말고도 예를 들면 뉴스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또 정리해서 분석해서 리포트를 받는 방법도 있겠죠. 아직은 마누스가 API를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방법을 쓸 수는 없는데 마누스도 베타 끝나고 정식 버전이 되면 아마 그 API도 오픈할 것 같아요. 그러면 API를 오픈할까? 이렇게 자기 서버에서 돌아가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확실히 뭐라고,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꿈이야. 스카이워크 하늘을 가르는 장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 멋지게 돌아가. 손 앞에 대고 이른 성공의 찬란함. 한번 들어봐 소문 자자 한 툴.